안녕하세요, 마닐라장입니다. 오늘은 홀덤 토너먼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 크리스 머니메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한국의 피겨스케이트 역사는 김연아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고 하듯이 현재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모든 포크 토너먼트는 머니메이크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는 포크 토너먼트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돈 찍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의 재미있는 그의 이름은 사실 독일계인 그의 선조들이 은과 금으로 동전을 만들던 기능공에서 비롯된 누마체라는 독일성을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5년에 태어난 그는 테네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테네시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를 취득하고 한 회계 사무실에서 회계사로 고용되어 일을 하며 넉넉지 않은 봉급을 충당하기 위해 주말에는 동네의 조그만 식당에서 파트타임 웨이터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신혼의 아내와 아이를 둔 가장인 그는 취미로 시작한 포크에 매료되어서 포크스타에서 실시한 39불 세럴라이트에서 월드 시리즈 메인 이벤트 시드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것이 우승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의 머니메이커 신드롬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만불의 참가비를 내고 월드 시리즈에 나간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도박에 빠진 사람이거나 또는 도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만이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으며 그런 현실과 동떨어진 포크 토너먼트에 30살도 안 된 젊은이가 39불로 시작해서 2.5밀리언이라는 우승 상금을 받고 인생 역전을 이루고 이런 그의 이야기가 1년 내내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자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먼 포크 토너먼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결과는 바로 다음에 월드 시리즈에 참가하려는 전 세계에서 몰린 사람의 수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70년에 6명으로 시작된 월드 시리즈 참가자 수를 보면 머니메이커가 우승을 하기 전까지 해마다 작게는 몇 명, 많아봐야 20-30명의 눈에 띄지도 않은 증가를 보이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북이 성장을 겨우 하면서 33년이 지난 2003년에는 839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나 머니메이커가 우승한 후인 바로 그 다음에 2004년에는 2576명이라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미 골드가 우승하던 2006년에는 8773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게 되죠. 오랫동안 해마다 계속 월드 시리즈에 참가한 저로서도 홀슈에서 리오로 옮긴 뒤 열렸던 2005년도에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바깥쪽에 천막을 치고 그 사우나 같은 천막 안에서 몇백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 멋진 금발에 파란 눈, 다부진 몸매의 미국 인간은 거리가 먼 작달만한 키에 지방간이 엄청날 듯한 육중한 몸으로 보통의 남자들에게도 외모적인 우월감을 갖게 해준 오직원들의 영웅 머니메이커가 우승을 하게 되고 그의 신데렐라 스토리는 미국의 메이저 채널과 각종 포크 뉴스를 전하는 매체를 통하여 1년 내내 이슈가 되어 방송에 나오게 되고 그저 평범한 회계사에서 이미 셀럽의 신분으로 유명세를 얻은 머니메이커는 그 다음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의 와이프와 합의이혼을 하게 되고 보란듯이 몇 달 뒤 바로 운명처럼 만났다는 현역 모델과 재혼을 하게 되자 다시 한번 전 세계 모든 남자의 가슴에 불을 쏴지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갬블러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포크 토너먼트에 머니메이커의 우승으로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경찰, 회계사, 변호사,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를 비롯한 수많은 셀럽들 직종과 나이를 떠난 전 분야에서 가세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렉 웨이머라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던 분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아저씨도 머니메이커와 같이 엄청난 지방간의 소유자로서 저도 동참하고자 고칼로리 탄수화물로 미친듯이 몸을 불리고자 했던 기억도 납니다. 참고로 이 그렉 아저씨가 우승할 때 2등을 한 데이빗 윌리엄스는 달라스에서 저와 같이 3년 넘게 홈게임에서 플레이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달라스에 있던 SMU라는 사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워낙 성격이 좋고 부침성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로 나이스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데이빗은 2등을 하고 그 후 보덕이라는 스포츠 베팅과 포크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홍보대사로 계약을 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자 달라스에서 같이 살던 엄마와 같이 베가스로 옮기게 됩니다. 베가스에 살면서 자기 엄마에게도 포크를 가르쳐서 데이빗의 엄마도 라이브 토너먼트나
방송에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포크 토너먼트는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면서 월드 시리즈를 비롯한 많은 다른 브랜드도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를 매달 순회하는 시합을 여는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서킷, 유럽을 주무대로 시합을 여는 유로피언 포크 투어, 그리고 포크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주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마이크 섹튼이 오랫동안 해설 방송을 해왔던 월드 포크 투어 외에도 아시아 쪽으로는 아시아, 태평양을 무대로 하는 APPT, 마닐라에 본사를 두고 이제는 완전한 브랜드로 자리 잡은 APT, 그리고 순수한 한국 브랜드로는 APL과 J88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포크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머니메이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에는 포크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사실 명예의 전당에 들어있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도일 브론슨을 비롯해서 잭 스트라우스, 데니 비니언, 칩 리스, 자니 첸 등 전설적인 올드스쿨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익숙한 필 헬무스, 댄 해링턴, 에릭 사이더, 데니엘 니그라노, 필 아이비 등 포커 커리어들이 대부분 엄청난 플레이인 것을 감안하면 2003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쌓아올린 머니메이커의 커리어는 여기저기 잔잔한 수상 경력 외에는 거의 20년 동안 크게 주목할 만한 수상 경력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포크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머니메이커가 우승할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 보통 월드 시리즈를 참가하는 사람들은 메인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가지만 상대적으로 바인이 비싸지 않은 여러 가지의 사이드 이벤트를 참가하는데 머니메이커는 그런 조그만 자금의 여유도 없던 시절이라 포크스타에서 스테르라이트로 받은 시드권과 숙박비로 딱 메인 이벤트만 참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승 상금이 2.5밀리언, 2등이 1.3밀리언이라서 사실 1등과 2등의 차이가 거의 2배나 되는 금액이었던 거죠. 만불도 굉장히 큰 돈이었던 시절에 1등과 2등의 상금 머니캡이 너무 큰 금액이라서 머니메이커는 자기가 칩이 훨씬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헤어지업 상대였던 세미 파를 화장실까지 따라가면서 반띵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꽤 유명한 갬블러였던 세미는 머니메이커 정도는 충분히 요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거절하게 되고 여기서 머니메이커가 세기의 뻥카라고 불리는 분노의 블러핑을 성공시키면서 세미를 꺾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에서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전 세계의 플레이들에게 심어준 머니메이커와 그 가정의 행복에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이 포크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더욱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닐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